정준호 북구갑 후보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다. 예. 정준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먼저 일단 본선 후보로 선출된 소감 좀 들어볼까요? 예, 우리 당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 여러분, 이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본선 후보가 되어서 고개 숙여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.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과제를 앞두고 후보로 선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총선 승리의 교두보가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공통된 질문으로 드립니다. 예. 그 키워드로 삼세판 그리고 말바우 변호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그 제가 8년 전에 처음 정치 입문하면서 북구갑에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이제 삼세판이라는 제가 그 키워드로 출판 기념을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생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말바우 변호사로 상징이 되는 말바우 시장분들과 주민들의 그 작은 고민거리를 함께하면서 얻게 된 민생에 뭔가 천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관련해서 약간의 파열음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당내의 공천 파열음부터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이제 안타까운 순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는데요. 그 현역 교체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소란스러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매번 여론조사에서 높은 현역 교체와 관련된 여론이 확연히 됐었는데, 현재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어느 정도 맞아가는 부분이 있다. 실제로 지금 후보자들 선출된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후보 구성이 굉장히 좀 이채롭거나 다채로운 부분이 있거든요. 저 같은 청년도 있고, 그다음에 여성 후보도 있고, 그다음에 예산 전문가도 있고, 또 언론인 출신도 있으시고, 이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고,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뭐 그 전남 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단소 공천 논란이라든지 어저께 있었던 뭐 전략 공천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,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탈락하신 후보들이 곧바로 지금 또 뭐 무소속 출마를 또 강행을 하시고 당을 또 버리시는 또 모습을 이제 보는 걸 보면은, 네. 그 후보들이 조금 더 당 안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면서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,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. 네.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 관련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해결됐습니까? 지금 혐의 자체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. 네.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뭐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처음에 대학생 20명과 관련된 전화방이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캠프에 대학생 20명이 있었던 적도 없고 전화방 규모 자체도 20명이 아니었다. 그래서 네.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특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좀 반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은 언론 보도에서도 뭐 대학생이라는 말은 또 사라지고, 또 골방에 뭐 20명을 넣어서 또 뭐 불법 홍보를 한 거 아니냐, 뭐 실제로 저희 캠프에서 대가를 단순히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부분을 문제 삼는 건지, 이런 부분들도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저희가 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전화로 이제 입장을 확인하고 참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 조사 진행 과정 부분도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, 지금 당사자인 저희 캠프 자체에도 지금 확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, 그 부분은 이제 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차차 좀 입장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현역 교체가 우리 지역은 좀 많이 됐습니다. 근데 예. 다선으로서의 장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초선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국회 내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현역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시대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 시대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유권자들의 뭔가
기준이나 눈높이 자체가 좀 차원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. 지금 여야 윤석열 대통령도 의정 생활을 안 했고 그다음에 그 야권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진이 선수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중진이 된 다음에 당 지도부 입성을 하거나 이런 문법 수체들이 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초선 때부터 시민들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어필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대변을 한다라고 하면은 초선 때부터도 얼마든지 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시대 상황이 조성이 됐다. 그렇기 때문에 초선 때부터 초선이라는 그 굴레에 갇히지 않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호남 시민들의 그 눈높이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로서의 본선 지금 후보 경쟁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국회의원이 된다면 북구갑의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가 북구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. 뭐 서방천을 성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. 그다음에 동문대로의 저심도 지하도를 건설해서 교통체제를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.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지도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시의원들, 구의원들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약으로서 시민이 그 공천 기준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공천제를 저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, 경제적, 그 문화적 이런 대변화를 저희가 한번 획기적으로 이끌어내 볼 계획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